반갑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우한폐렴 때문에 아직도 대구 경북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사는 이 전라북도는 지금 7명 나왔다는데 거기서 며칠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작은아버지가 지금 대구에 사는데 두어 번 전화했더니 괜찮다고는 한다는데, 그 사촌이라든가 꽤 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들 개인 건강 잘 지키시고, 그리고 어려운 이 경제 환경에서 헤쳐나가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현실을 왜곡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게 뭐가 있는가, 그 중에 정치 이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치가 사실은 이건 회장도 얘기했듯이 삼류 사류인데, 기업이 인류인데 인류를 정치가 압도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다, 그 사람들까지 옛날 이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업을 방해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는 아주 낮게 평가를 받죠. 경제는 인류인데 비해서 정치는 삼류인데, 그나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선시대처럼 막강하기 때문에 그 이념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요 또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를 떠나서 살 수는 없죠. 셋만 모이면 정치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정치 이념에 우리가 젖어 살면서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게 청나라 건륭제 때 만든 겁니다. 건륭연제 그랬나요? 건륭연제 이렇게 정상인가요? 밑바닥에 이렇게 새겼죠. 청나라 건륭제 하면 찾아보니까 조선 영조연간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도들새김입니다. 양각. 야, 이걸 어떻게 새겼는지 참 대단합니다. 이 전서체죠. 대나무, 매랑국죽, 겨울의 선비, 이렇게 대나무를 새겼고, 이렇게 전서로 양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정말. 이렇게 자기 작품을, 자기 인생 작품도 멋지게 만들길 바라면서, 이 청나라에서 만들었는지 조선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영조연간이니까 18세기죠. 18세기 후반, 그때 이 돌로 만든 겁니다. 자, 정치 이념 하면 우리가 자유주의다,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전체주의다, 또는 민주주의다, 그리고 진보다, 보수다, 좌다, 우다, 여러 가지로 이념을 이야기하죠. 이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생각 덩어리죠. 생각 덩어리, 이데올로기. 근데 진보 같으면 자주, 평화, 복지, 분배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지금 우리나라 집권한 그쪽에서는 진보를 자처하고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과 맥이 닿는 거죠. 그런데 진보, 말로는 진보인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또 반로는 보수적인 측면이 많아요. 이번에 타다 이재용 금지법인가 만드는데 보니까 진보고 보수고 없더라고요. 표 앞에서는. 이 택시업계에서 반대하니까. 그리고 보수는 이제 자유다, 자본이다, 시장이다, 경쟁이다, 이런 쪽을 이야기하고, 자본주의와 시장, 신자유주의 또는 시장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쪽하고 다 있는 거죠. 근데 대북 정책을 놓고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대북 정책이나 이 미국과의 어떤 친밀 관계, 또는 일본 대일 관계, 그걸 놓고도 이제 보수 쪽에서는 되게 공산주의와는 대립하는, 그런 이제 진보 쪽에서는 이 평화, 유화, 그런 쪽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서도 보면, 어찌 보면 이런 정치 이념에 너무 기울어서 전체적인 측면을 그르친 측면이 있는데, 개인들도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 이념에 우리가 너무 기울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첫째는
비판 능력이 저하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든 어떤 정보를 비판적으로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지식인, 시민의 제1책무입니다. 그런데 정치 이념에 기울면 비판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도 유시민 보세요. 그 부인 정경심이 뭐 PC를 이렇게 빼왔는데 그걸 증거 보존하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안 믿을 말이죠. 증거 보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애써서 그 늦은 밤에 거기 가서 그걸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냥 놔두면 압수수색하면 그대로 가져가면 될 텐데. 이렇게 유시민 뭐 지식 소매상을 자처하는 사람도 그렇게 진보 쪽에 기우니까, 현 정권에 기우니까 상식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정치 이념에 편향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한폐렴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너무 치우치니까 전체를 보지 못해가지고 지금 100개국 이상에서 우리나라 그 출입국을 제한하잖아요. 결국은 한 군데 보다가 국제 왕따 되었고, 국제 왕따 된 만큼 국제 신인도가 떨어졌죠.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가. 그렇지 않아도 국가 신인도가 정치 때문에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신용을 쌓는 데는 70년 걸리지만 신용을 잃는 데는 7일이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정권은 그 심각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정치 이념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냥 중국 지렛대를 이용해서 어찌 보면 북한을 한번 움직여볼까 하는 그런 그 편향된 것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국인 출입 막는 것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개도 우럭도 다 놓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측면도 있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만 봐도. 그리고 선거도 그 시진핑 뭐 초빙해가지고 한번 이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경도되면, 기울면 비판 능력이, 판단 능력이 상실을 한다고요. 결국은 결정장애자, 판단장애자. 네. 때가 중요한 건데, 곳이 중요한 것인데, 때도 곳도, 그래서 운까지도 놓쳐버리는, 하늘의 운까지도 놓쳐버리는 그런 형국에 개인이든 국가든 쌓이는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느 때? 너무 정치 이념에 휩싸일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 공급 같은 것도 사회주의적 이념으로 해서 그냥 내일이면 공급된다. 그리고 어디 뭐 회사에 가서는, 조달청 그랬다나요? 원가의 반절에 10배를 생산하라. 그게 말이 됩니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조달청 사람들이, 이번 정부 사람들이 가서 해보라고 하죠. 그 인력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시일도 필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정치에 이렇게 그 노예가 되면 자기가 뭐를 이를테면 판단하면 명령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현실이. 근데 정치 이념에 휩싸인 사람들은 이 운동권 시절 자기들이 계몽주의자로서 이를테면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서 자기가 외치면 명령하면 된다고 하는 70년대 80년대 3, 40년 된 그 이데올로기에 휩싸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사실은 이념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념 전쟁은 끝난 거예요. 어디로? 우파 승리로. 저도 사실은 우파예요. 우파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시장을 중시하고 경쟁을 중시해서 이렇게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거 없애는 거에 대해서 싫어해요. 근데 지금 좌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 다르고 발 다르잖아요. 언행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기 새끼들은 뭐 외국 유학시키고 자사고 보내고 특목고 보내놓고 군대도 잘 안 보내면서 조국도 보면 뭐 학사장교로 특혜 있고 자기 자식은 아직도 안 보냈을 거래요. 그러면서 말은 얼마나 좋았어요. 우파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그리고 남미 같은 데 보세요. 저쪽 유럽도 보세요. 이렇게 진보 지금 주장하는, 좌파에서 주장하는 복지다, 분배다, 그런 쪽에 힘쓴 나라들. 거의 망해가거나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북유럽, 스웨덴이나 그런 데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나라 규모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문화, 역사, 배경이 달라요.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여러 측면에서 환경적 차원,
문화, 사상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 그 나라 그대로 우리나라를 할 수가 없어요. 동구 유럽이나 중국 같은 데도 보세요. 자본주의 그대로 채택한 거잖아요. 시장 원리를. 북한에서도 장마당을 어떻게 막지 못하잖아요. 러시아 마찬가지고요. 공산주의 이념 그거는 패배한 거예요. 민주주의한테. 좌파는 우파한테 끝난 거라고요. 게임이요. 근데 그 게임이 끝났는데도 70년대 80년대 이 운동권 친구들은 거기에서 더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 얄팍한 지식. 사실은 우리나라 이념이 이 정치 이념이든 종교든 보면 굉장히 그 공부는 얇아요. 그런데도 고집은 무척 세요. 거기에 빠져들어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MBC에서 PD 수첩 최승호가 그렇게 할 때 그랬던 거예요. 광우병 같은 거 보세요.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이 몰려갔잖아요. 왜? 정치 선동적으로 하니까 언론에 있는 사람들도 센세이션 일으키는 만한 그리고 그쪽 좌파에 기울었기 때문에 우파에서 찍고 나니까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근데 이제 이 좌파들은 또 운동권도 있고 이 데모하는 데는 아주 투쟁력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 뭐랄까 어떤 사람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말하면 이를테면 미국 같은 데는 신문만 해도 몇 천이잖아요. 몇 천 가지잖아요. 그리고 서구 사람들은 자기 주장에 대해서 매우 강한 신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래야 살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신념을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강하게 드러내면 왕따를 당하지만 미국에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죽어요. 거기는 개인주의니까 자기 의식을, 자기 의견을 견해를 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교수들이 다양한 의견을 펴는데 거기서 어떤 하나 끌어다 광우병 뭐 걸리면은 뭐 뼈가 어찌네 뭐 머리가 뭐 어찌네 그 머리뼈가 뭐 숭숭해지네 그런 주장을 펴는데 이번은 우한 폐렴에서도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무죄는 받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얼마나 사실은 거기에 이제 사실 아닌 것도 근데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중도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때나 보면 이 노조들이 꽉 잡고 있으면은 편향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 그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MBC 뭐 누가 요새 보는 사람 있나요? 광고료로 아마 지탱하기도 어림도 없을 거요. 쟁쟁한 유튜브보다도 어림도 없을 거요. 이게 이제 신뢰를 잃어서 그런 거죠. 어찌 보면. 근데도 패배를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해고된 다음에 또 뭐 MBC 사장까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운동권들 내지 노조 이런 쪽에서 어찌 보면 그 이념 전쟁이 끝난 이념인데도 그거를 붙들고 어떤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사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이념을 고집하는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념을 놓아버리면 자기 인생이 어찌 보면 폭망하거든요. 자기 인생에 어찌 보면 그게 지주대로 생각해가지고 틀렸는데도 그걸 놓으면 자기 인생이 폭망하니까 놓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이념뿐 아니라 종교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종교랑은 이제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념 전쟁은 끝났다. 민주주의가 이긴 거예요. 우파가 승리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념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념도 사실은 유연하게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념은 우리나라 저 구한말 때도 이념 가지고 싸웠고 일제시대 때도 이념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때도 프롤레타리아 이 혁명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그쪽이 강했어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문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6.25 때 이렇게 북한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이념에 따라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죠. 이념 전쟁은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이념은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운동권의 이념 사실은 천박해요. 그때 자기들이 이제 한간이 있죠. 물론 민주화를 빨리 끌어오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용도가 끝난 거예요. 그때 거는. 그럼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이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그 이념 그대로 붙들고 먹고 살려니까 어찌 보면 고집만 세고 그리고 이제 선동에 능하고 음모모략에 능하고 그렇게 된 거죠. 타협할 줄은 모르고. 이번 정권에서 어찌 보면 노무현 정권보다도 더 특세라는 면이 있더라고요. 실천은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은 아주 청산유수고 천사지만 발은 시궁창 똥물에 딛고 있는 경향이 많죠.
말로만 진보고 발은 퇴보다고 말이에요. 조국 전형적이잖아요. 유시민도 전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념팔이 하는 거죠. 옛 공로, 어찌 보면 그 선배들이 이렇게 투쟁해가지고 지금 시대를 만들었는데 그 공로를 지금 이렇게,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사들이나 이 뭐랄까, 이 정치권에 발담고 있는 사람들이 옛 선인들의 공로를 먹는 측면이 많아요. 그것도 자기는 실천도 안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게 이념이 오락가락합니다. 사실은 이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수입산이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이즘 붙은 게 이념이잖아요. 문학에서도 보면, 제가 이제 문학 전공에 있으니까, 뭐 자연주의다, 또는 무슨 낭만주의다, 고전주의다, 무슨 또 다다이즘이다, 또 요즘은 또 페미니즘이다, 무슨 이즘 많잖아요. 거의 다 수입산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고정해가지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토착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수입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페미니스트, 말로만 좌파 많아요. 발은 사실은 자기 이익 챙기면서. 그래서 이념 편향적인 정부는 잘된 정부가 없어요. 조선시대에 이념, 유교에 계속해서 편향해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그랬습니까? 그게 당쟁이고 사화인데 지금 말만 바꿔가지고 적폐. 그게 마찬가지잖아요. 이 이념에 충실하니까 그런 거죠. 이 적폐 폐단이 얼마나 큰가는 이제 조선시대 한번 당쟁과 사화를 공부해 보세요. 당쟁으로 본 역사 또는 사화로 본 역사, 이덕일이 썼잖아요. 역사 연구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념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이 정치를 피폐화시켰는가, 그리고 나라 발전에는 장애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좌파 이념을 돕는 것은, 왜냐하면 이 대중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대기업을 적으로 삼고 민중을 이렇게 우군으로 삼는, 이게 이제 좌파의 논리인데, 영화나 예술이나 그런 것도 왜 그게 통합니까? 정교조나 이런 것도 왜 그게 통합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대중은. 근데 기업을 옹호하는 것, 저처럼 우파적인 사람, 이거는 부자는 적고 기업은 적고, 그리고 어찌 보면 개인 지도자랄까 이런 사람 적다 보니까 대중영합적으로 가는데,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이것도 역시 이념이지만 거기에 또 부합해가지고 잘 산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고 있잖아요. 돈 퍼주면서. 예, 아무튼 이념 편향적인 정부는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된 경우가 없어요. 외국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해방 직후에 그렇게 이념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했지만 6.25 한국전쟁 그때도 그랬잖아요. 이념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흑백적으로 그냥 적과 아군으로, 뭐 청와대 쓰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피하도 구분 못한다고.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적으로 나가는데, 이 정치 이념에 치우치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어떤 정치 이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판적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념 전쟁은 사실은 끝났어요. 우파의 승리로, 자본주의, 민주주의 승리로. 그리고 이념은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조선시대 무슨 주자의 그 경전 해석만 놓고도 사문난적이라 해가지고 죽이고 그랬는데, 그 유교가 진리입니까? 사실은 그건 통치자의 이념이에요. 통치자 이념. 백성들 괴롭히려고 들여온 조선의 국시라고요. 지금의 이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하는 정치꾼들이 자기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촛불 혁명에 이렇게 가고, 촛불 시위에 간 사람들은 자기 한몫이 크다고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무슨 빠들도 이용만 당하는 측면이 많아요. 잘 깨어서 공부해보고, 이 종교 이념이든 정치 이념이든 반대파의 주장도 들어보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게 듣다 보면 계속 그 방면만 나오던데, 신문도 제가 7가지나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정치 이념에 빠져서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현실을 왜곡하는 정치 이념에 대해서 방송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